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딱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던 취임식 다짐과는 달리 취임 100일 성적표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경제와 동맹 그리고 휴전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100일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 난관을 맞이할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네. 학점으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예, 그 지지율로 보면은요, 예. 한 D학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N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취임 100일 지지율이 40% 밑으로, 그러니까 30%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CNN의 경우는 40%를 가까스로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취임 100일 지지율은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100일 때 지지율은 42%였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52%였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런 뉴스는 이런 여론조사는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트럼프 지지율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네, 역시 워싱턴 포스트 CNN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동맹 그리고 뭐 유럽연합 우방국 할 것 없이 지금 무차별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 이제 S&P 500 지수 취임 100일 동안에 한 8%나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5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해서 제조업이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는 러스트벨트의 근로자들이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러스트벨트 근로자들부터 지금 해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이제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수장. 지금 뭐 연방 공무원 한 수만 명 해고하고 또 구조조정하고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막 칼춤을 춘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고요. 또 합법적 체류자들이 있는데 뭐 그냥 내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강경 이민 정책, 뭐 굉장히 좀 급속하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반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우리는 이제 관세 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동맹국이나 주변국의 피해가 컸었는데 이 관세 정책도 그렇게 속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뭐 다른 이제 동맹국도 하긴 하지만 지금 좀 보면은 중국이 좀 대응과 대비를 잘해온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미국이 한 125%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맞대응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면서 좀 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如果美方置两国和国际社会的利益于不顾，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예, 중국이 이제 트럼프 일기를 거치면서 일찌감치 이제 좀 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중소도시라든가 농촌 지역 이런 쪽에 내수를 강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서 또 동맹을 경시하면서 유럽연합 이런 데들이랑 미국이랑 좀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지금 중국이 유럽연합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이제 수산물 수입을 그동안 금지해 왔는데 이걸 수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일본에게까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금융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상호 관세를 이제 90일 동안 유예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협상도 시도를 하면서 좀 그동안과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태세가 전환이 되고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국면에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취임하면은 자기가 24시간 안에 휴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태도가 좀 돌변을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는데 2차 금융 제재 할 것이다 이런 시사까지 하면서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또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중재에 손을 떼겠다. 이렇게 좀 으름장도 놓고 있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This week is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week in which we have to make a determination about whether this is an endeavor that we want to continue to be involved in, or if it's time to sort of focus on some other issues that are equally, if not more important in some cases.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 우방국 여기로부터 지금 신뢰를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당사자라 할 수도 있는 유럽연합을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소외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뭐 파나마 운하 이런 데 통제를 지금 뭐 주장하고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51번째 미국의 주로 복속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노골적 팽창주의를 하는데 이런 걸 내세우면서 지금 강력한 반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죠. 취임 100일 동안 초반부터는 조금 스텝이 꼬이는 모습도 있는데 앞으로의 100일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절박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격에도 맞지 않는 일본 협상 대표단을 직접 만나서 협상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성과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이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역효과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여론전에 부랴부랴 나섰어요. 이를테면은 뭐 관세 수입이 느니까 한 연봉 2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2억 9천만 원, 그거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이제 관세를 담당할 해외 소득청도 출범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제 지난 취임 100일, 오늘까지 이르는 취임 100일이 세계 질서를 이제 좀 해체하고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100일은 무역 협상 그리고 휴전회담 이것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 봐서는 앞으로 100일 동안 우크라이나 휴전을 완성한다든가 이런 국제 무대에서 지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관세에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건 결국 중국일 텐데 네. 그 미중 대화 협상의 물꼬가 좀 트일까요? 요즘 보면은 이제 관세 전쟁은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더 좀 조급해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뭐 연일 중국에 대해서 좀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낮출 수도 있다. 중국과 매일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과 몇 차례 대화했다. 근데 이를 중국이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또 들어보시죠. You spoke with President Xi. Have you spoken to him since the tariffs? When did you last I don't speak want with to. him? I don't want to comment on that. But I've spoken to him many times.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봐서도요.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계속 세게 되면은 피해가 막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제 미중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이 이제 당국의 발표 없이 슬그머니 그러니까 뭐 메모리 칩을 제외한 미국의 이제 8개 반도체가 있는데 거기 그 8종이요. 거기에 대해서 125% 관세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중 협상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또 100일 동안은 우리나라와 우선 관세 협상에도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한미 두 나라가 이제 고위급 협의를 워싱턴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7월 8일까지 뭐 관세 철폐를 위한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언론 매체와의 대화에서 지금 한국과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각국이 관세와 비관세를 낮추는 것을 제안을 해서 신속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하려 한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오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한미 협의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가 됐다. 오는 7월까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미국이 지금 관심을 보이는 그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여기를 한 6월 2일 날 이제 고위급 회담을 열어갖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동참을 해서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는데요. 일종의 압박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게
사업비가 한 60조 원 규모인데 이게 경제성 면에서 이렇게 선뜻 투자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요.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또 어떤 요구해올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 고위급 협의회에서는 자제를 했어요. 근데 대선 후보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를 하면서 이제 방위비 증액을 여러 차례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위비 증액 압박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이제 역할을 대중국 견제,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지금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갖다가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친분 뭐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외교적 치적으로 과시를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전과 휴전 협정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이럴 때 뭐 한국 패싱 문제가 다시 뭐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견제하는 이런 뭐 정책을 앞으로도 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할 테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동참해서 같이 하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